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더 큰 나라는 일본일까, 한국일까? 하지만 최근 베트남의 흐름을 보면 조금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 베트남은 왜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고 더 많이 협력하려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베트남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누구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일본이 베트남에 한국보다 훨씬 먼저 진출했습니다. 1973년 일본은 이미 남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ODA, 즉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인프라 건설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이 베트남 최대의 투자국이었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일본은 돈 많은 나라, 기술력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일본은 베트남을 주로 대상으로 대했지 파트너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단순한 공장이 아닌 핵심 생산 기지를 세웠고, 이후 LG, 롯데, 포스코, 현대차, CJ 등도 대거 투자에 나섰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현지에선 삼성이 움직이면 베트남 경제도 움직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단순한 자본 유입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고용을 함께 가져온 협력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 건 돈보다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 단위의 교류가 많아졌고,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한국의 유학 온 베트남 학생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급증했죠. 여기에 K-드라마, K-팝, 뷰티, 패션 같은 한류 문화의 확산이 감정적인 호감도를 자연스럽게 높여줬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이 아니라 닮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꽤 오래 협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정서적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다소 격식과 위계를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현지에서는 일본은 예의는 바르지만 벽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역사적인 기억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베트남을 침범했던 경험은 베트남 내 일부 세대에게는 여전히 민감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빠른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때 그들이 가장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왜냐고요? 일본은 너무 먼저 성공한 나라라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IMF 외환 위기, 빠른 산업화 등 베트남과 겹치는 경험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입니다. 베트남에게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델로 보이는 거죠. 요약하자면 일본은 인프라를 깔았고, 한국은 사람과 마음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거리에는 한국어 간판이 넘쳐나고, 젊은이들은 한국 브랜드와 한국 드라마를 이야기하며, 정부는 한국식 산업 전략을 연구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단지 돈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경험이 쌓일 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법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흐름을 읽는 교양 채널 러블리 TV였습니다.